예, 103페이지 6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 판례. 예, 1, 2번은 반복, 3번도 반복. 예, 4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이란 판례 때문에 6번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반복이에요. 자, 묶어 볼게요. 해제 조건부 정여로 수정자가 정여받은 부동산을 조건 성취 전에 동그라미요.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처분에 언더라인 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해제 조건부 정여를 할 때 해제 조건을 붙여도 수정자는 정여받은 부동산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처의 동그라미요. 처분의 처의 동그라미.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상 부담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처분할 수 있다를 하나 기억하고 처분하고 나서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까지 묶으시고 정여는 당사자 간의 가로 소급하여까지요. 무효가 되고 조건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없죠. 예, 틀렸습니다. 조건의 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까지 가로요. 그것도 틀렸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판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건 성취 전에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상 부담할 수 있다. 그중에 처분할 수 있다를 하나 물어보는 것이고 차후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면 조건이 성취돼도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죠.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셋째는 만약 제3자에게 이런 조건을 대항하기 위해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걸 대항할 수 있지 등기하지 않고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세 개를 언급하고 있는 판례예요.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7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다툼 판례. 예, 기억은 반복입니다.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도 좋다는 동의를 했거나 동의가 없어도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달리 말하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이요. 갑이 을에게 체커 병이 사망하면까지요.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가로 정지 조건이요. 부정여다. 조건은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럼 병이 사망하는 것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설마 병이 영생불사하지는 않을 것인데 확실이기 때문에 기한을 붙였다, 조건을 붙였다. 기한이에요. 기한인데 병이 언제 사망할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불확정 기한을 붙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기한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입니다. 자, 디귿 토지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약정했다면 판례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언제 매수할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을 붙인 건 아니죠. 기한을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오기도 하고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는 게 판례예요. 체커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까지요. 로 본다. 마지막에는 기한 X,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오기도 해요. 그 다음 리얼은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합계할 것을 당사자 간의 합의, 약정, 의사표시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체커, 그 성취 전 소급하기할 의사를 표시까지요. 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가로 조건이 성취한 때까지요. 효력이 생긴다. 조건이 성취한 때란 말이 소급표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백에는 예외라 저것이고. 8번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은 관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 요건 중 1번 성립 요건이다. 2번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가로 성립이요.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다른 건 다 맞지만 성립이 틀렸습니다. 효력 발생 여부를 이라고 와야만 해요. 조건 기한은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정지 조건 체크요. 이건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가등기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 것인지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 것인지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정지조건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토지의 매매 계약 시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체커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는 약정은 정지 조건을 붙인 것이다. 해제 조건을 붙인 것이다. 해제 조건이요. 그래서 해제의 체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 소극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건 성취 전, 기한 도래 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하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반복입니다. 5번이 약간 변형이 되어 있지만 조건부 권리도 조건 성취 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상보담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이요. 조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기억 니은 묻것이고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위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즉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받을 여러분이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컨닝하여 합격한 때 상대방, 여러분 친구는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다의 언더라인이요. 조건의 불성취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니은이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 여러분 친구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시험 전날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어 여러분을 불합격시킨 때 상대방, 여러분은 조건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판례가 조건의 성취로 의지하는 시점이 언젠가,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은 때 아니잖아요.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합격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즉 가로 방해가 있는 적시까지요. 수면제를 집어넣었을 때 합격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시험 전날 여러분은 합격한 거예요. 시험도 안 치고.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합격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합격이 확정되는 시기는 제가 예를 들은 사례는 합격자 발표일이죠. 예, 그때지 수면제를 집어넣은 적시가 아니다. 예, 가로가 틀렸고 조건 성취를 체크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음에서 리얼로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디귿 리얼 미음을 묶으시고, 예, 우리 시험에서 입정 책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거기에 리얼 미음입니다. 디귿은 쉽네요. 자, 묶어 볼게요.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까지 묶으시고,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별의미 없고 언더라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까지요.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 조건이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라고 다툼이 생겼다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맞죠? 예, 그건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먼저 미음을 보겠습니다. 미음을 묶어 볼게요.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까지요.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이 다툼이 생겼어. 여러분 친구는 합격하면 1억 준다 안 했나 하고 주장하고, 여러분은 에이 말 돌리기는 그냥 준다 했지, 주기 싫으니까 괜히 합격하면은 니 원래 어릴 때부터 영 상태 안 좋더라, 이렇게 다툼이 생겼다면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입증하면 조건이 성취돼야만 1억을 주기 때문에 오늘 당장 1억 안 줘도 되거든.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을 저지시키는 효력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입증하면 친구가 유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다툼 생겼어요. 여러분은 주장하기를 그냥 1억 정려한다, 친구는 합격하면 1억 정려한다. 이런 다툼이 생겼다면, 합격화면이 붙어 있다면 아직 합격 안 했으니까 1억 안 줘도 된다고.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을 저지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친구가 유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친구는 지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발생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다투려고 합니까? 다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법률 효과 발생을 주장 밑에 X요. 하는 자, 즉 권리를 취득하는 자, 여러분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고 하는 자,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 그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얼 묶어볼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까지요. 조건이 성취되었다, 합격했다를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우리다, 친구다? 우리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합니까?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고 합니까? 취득이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 우리가 입증한다고.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는 내용이고 빈출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너무 끌어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자, 다음 페이지 10번은 반복입니다. 자, 11번 기한이에요. 65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틀린 것 다툼 판례, 기억 니은 묶으시고, 이것도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기억 시기 체크, 마지막에 생긴다의 체크,
니은 종기 체크, 마지막에 잃는다의 체크. 생긴다, 잃는다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시기는 언제부터, 종기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디귿이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한은 성질상 절대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도래의 효과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 특약, 합의, 의사표시로 소거표가 인정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뜯어고쳐야 옳은 지문이에요.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 소거표가 인정된다는 문장이 따라왔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 리얼이요. 채무자는 기한에 이익을 가지므로 변제기 전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무에 동그라미요. 변제기 전에 동그라미요.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체크 채무자가까지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했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체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까지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때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이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의 의무요. 담보를 제공해놓고 목적물을 손상, 감소, 멸실케 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예. 그 다음 미음이요. 기한과 조건의 공통점.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상보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업. 기한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 무의 동그라미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에 가로하시고 틀렸어요.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추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추정한다라고 돼 있지 간주한다, 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12 반복이고 13번이요. 기한에 관한 설명, 다툼 판례, 1, 2 묶으시고 비교입니다. 동그라미 1, 2를 묶으시고 비교해보자. 그리고 3번으로 화살표. 예, 13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1번 정지조건부까지 체크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 사유가 발생하여도 자 가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까지요. 있어야 밑에 X요.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효력이 생긴다. 2번 형성권적 체크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 사유가 발생하면 가로 채권자의 통지 없이 적시까지요. 없이의 X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생긴다.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민법 388조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 첫째 기억, 둘째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법률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고 세 번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사유가 생긴다고 곧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럼 법률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 조건부일 수가 있고 형성권적일 수도 있어. 정지 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다.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보면 정지 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생기잖아요. 특별한 주장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형성권적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사해야 돼. 형성권을 행사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줄이면 정지 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이 필요 없다. 형성권적은 권리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가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정지 조건부는 조건만 성취되면 특약 사유만 발생하면 곧바로 채권자의 주장 통지 없이 즉시 상실이 되지만 형성권적은 주장해야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형성권적이다. 그래서 1, 2번이 가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법률 규정이 주장할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생겼다면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 조건부일 수도 있고 형성권적일 수 있지만 법률이 형성권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무엇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형성권적으로. 다시 1, 2, 3번 정리해요. 법률은 주장할 수 있다.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 상실을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해야 한다. 형성권적을 규정하고 있어. 근데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고 정지 조건일 수도 있고 형성권적일 수도 있어. 정지 조건이라면 사유만 생기면 기한이익 상실하는 것이고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가 주장해야 돼요. 법률이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는 무엇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 3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불분명한 경우 가로 정지 조건부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체크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4, 5를 묶으시고 비교요. 완전 어려운 걸 총괄적으로 묶어놨네요. 기한과 조건의 차이점을 말해요. 조건이 성취돼야만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기한은 확실해 장래 사실의 성부가. 그러므로 거기에 4번이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체크 발생하면까지요. 체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까지요. 다시 체크 발생하지 아니하면까지요. 다시 체크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요. 조건 밑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정지 조건을 전제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효력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조건이 성취되면 즉 당사자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건을 붙인 거예요. 기한을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묶어볼게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까지요.
무건 내부의 불확정 체크, 기한의 체크요. 포인트는 기한이에요. 기한은 조건과 달리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 안 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면 기한이에요.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면 이는 기한을 붙였다, 조건을 붙였다. 기한이요. 다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조건을 붙인 것이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 안 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면 무엇을 붙인 것이다? 기한이요. 마지막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거기에 기한의 동그라미요. 13번이 와닿지 않는 분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조건 기한은 아주 쉽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지금 골치 아픈 내용들이 그동안에 29회 동안 시험 치면서 한 번씩 보여준 가장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방금 했던 13번은 조금 전에 입증 책임하고 와닿는 분만 가지고 아직 와닿지 않으면 나중에 알겠지 기대 정도만 하지 욕심내지 않아요. 집에 가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까지도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면 버려 그냥. 시험에 안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 다음 14, 15, 16은 반복입니다. 17, 18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111페이지 19번입니다. 원칙적 체크요. 그리고 묶어볼게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까지요. 다툼 판례, 기업 계약의 해제, 해제의 체크요. 해제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죠. 예, 원칙적으로 소급표 인정합니다. 니은 마지막 해제의 체크.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해제는 소급표, 해지는 장내효, 즉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 선택이요. 그럼 기억은 선택하지 않고 니은은 선택한다. 그럼 1번 통과, 2번 보류, 3번 보류, 4번 보류. 재수 없네. 자, 이것이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체크요. 원칙적으로 소급표 인정되죠? 예, 선택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리얼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체크 무효행위의 추인까지요.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선택이요. 그 다음 그 미엄의 마지막 취소의 체크요. 우리 시험의 취소는 전부 소급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업 기한 체크요. 도래의 효력. 그 여백에는 절대적이라 적으시고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이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의 대상입니다. 2번 니은 리얼, 4번 니은 리얼 비업. 답은 4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 소급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논란이 안 생기고 4번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 도래의 효력이 아니라 조건 성취의 효력을 비업에 집어넣었다면 깨끗하게 4번이 답인데 이건 저자는 4번이 답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비업은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건 원칙적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딴에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칙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비업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해를 좀 하시고 기출문제 유사다. 딴에는 좀 변형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 뒤끝 비업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아니에요. 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5페이지요. 물권법 총설입니다. 예, 1번이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시험에는 잘 묻지는 않아요. 요약지 물권법 6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물권의 객체는 체커 원칙적이요. 다시 체커 현존, 특정, 독립이요.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 우리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독립이에요. 자, 2번, 4번을 묶으시고 지적제도 배우셨죠? 예, 거기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건의 객체인 토지 한 필지의 공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체커 지적도의 경계까지요. 토지 대장에 등록된 면적도 아니고 지상 경계인 담장이나 울타리도 아니다. 지적 제도상의 경계, 한 필지의 소유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도상 경계, 도면에 등록된 선인 경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현실의 경계, 즉 지상 경계인 담장이나 울타리와 관계없고 도상 경계인 언더라인 공부상의 경계까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2번, 4번이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 필의 토지 일부까지 체크요. 용익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어요. 의외로 빈출입니다. 왜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는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할 수 있어야만 저당권의 객체가 돼요. 우리 시험은 등기요. 한 필지 일부는 등기 기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집합물 위 재단 저당까지요. 이 성립한 후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어 틀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해설도 가능하지만 공장에 들어가면 토지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고 기계란 동산 등도 있잖아요. 이걸 재단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공장의 담보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차후 기계가 노후화되면 설비를 교체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이 재단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특정성은 상실 안 해요. 양어장내 뱀장어도 마찬가지요. 양어장내 뱀장어가 재단이 형성되어 있고 이 집합물이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양어장내 뱀장어를 양식했다면 내다 팔아야 되잖아. 또 치어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뱀장어는 자꾸 정감 변동하지만 특정성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5번 지문이 시험 지문에 오기도 해요.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한 후, 집합물 위에 저당권이 성립한 후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 2번, 3번은 나중에 볼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자, 4번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한 필의 토지 일부 체크요. 한 필의 토지 일부도 객관적 징표, 탱자나무 울차리나 철책 등으로 딱 특정할 수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한 필지 일부는 등기를 못하는데 분필 절차를 거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돼요. 예. 한 필의 토지 일부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구분 행위를 하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까지요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구분 행위에 의하여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반드시 등기해야만 구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미분리 과실은 언더라인 명인 방법을 갖추면까지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의 체크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은 등기해야 되거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저당권의 객체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화살표.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은 거기에 2번에 4번부터요. 2번에 4번 지문 한번 보자고요.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무단 경작했다 할지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가 틀렸어요. 그때 4번에 5번이요. 이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인 방법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무단 경작한 경우 가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까지요.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인 방법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근데 4번이요. 이 농작물을 입도 선매했다면, 수확하기 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은 경작자 아니잖아요. 매수인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인 방법 갖추어야 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쪽파, 농작물을 체커 매수한 자까지요. 5번은 경작자 판례고 4번은 입도 선매한 경우 매수인을 말해요. 언더라인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까지요.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맞고 소유권은 매도인, 경작자에게 있다. 4번은 맞습니다. 경작자하고 입도 선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5번 경작자는 명인 방법조차 필요 없지만 4번 매수인은 명인 방법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은 판례 이함. 거기에 기역, 디귿, 리얼, 지읒 이 네 가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차례 물어보는 물권법 총론의 난이도 하에 분류되는 내용이에요. 그 네 가지가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순서 필요 없고 기역의 온천권, 디귿의 사도 통행권, 리얼의 걸린공원 이용권이라고도 말하고 걸린에는 가로 해버리시고 그냥 공원 이용권이라 표현하기도 해. 그리고 지어서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양수인, 매수인 등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건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판례가 즉 관습법상의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시옷이요.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채권에 불과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제3자에게 임차권, 환매권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해요. 환매권, 임차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것은 선택해야지. 큰 의미 없고 그건. 니은 가등기 담보권은 가등기 인체로 저당권의 일종 특수 저당권이에요. 민법 이외의 법률 특별법이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그 다음 미음 건저당권, 비업 유치권 이것들은 물건이란 건 알 수 있고 담보물건이요. 그럼 이형 분묘 기지권 특수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의 일종이라.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자, 뒤로 넘기시고 6번은 5번의 반복입니다. 근데 6번의 즉 2, 3, 4, 5는 5번의 반복이고 1번이요. 가장 기초인데 이걸 흘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요. 우리가 민법상의 물건 8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다. 본권은 완전 물건과 제한 물건이요. 본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본권이에요. 그러니까 본권 아니다 틀렸잖아요. 되겠죠? 점유권은 본권 아닙니다. 예. 그럼 17번부터는 물건의 7번부터는 물건의 일반적 효력이기 때문에 잠시 쉬다 설명드릴게요. 그럼 모의고사 문제 있죠? 예, 그것 좀 준비하시고 잠깐만 쉬겠습니다.